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현선TV입니다. 속 시원하게 한국인처럼 말하기. 오늘은 한국의 유행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밥과 관련된 혼밥러, 혼밥족, 혼술, 혼녀, 혼행, 혼영, 혼족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말들과 관련된 문장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혼밥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나무위키의 내용을 참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혼밥과 관련된 대화 보실까요? 수미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미, 여보세요? 남준, 수민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수미, 나 혼밥하고 있지. 남준, 왜 혼밥을 해? 얼른 나와. 나랑 같이 밥 먹자. 자, 여기서 보면 수미와 남준이가 대화를 하는데 남준이가 수미에게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수미가 나 혼밥하고 있지 라고 말을 하죠. 혼밥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혼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듣고 남준은 왜 혼밥을 해? 얼른 나와. 나랑 같이 밥 먹자.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로 봤을 때 혼밥이라는 것은 밥 먹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혼밥이 어떤 뜻인지 우리 알아볼까요? 혼밥이라는 말은 혼자 밥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 여기서 혼과 밥이라는 글자만 연결을 해서 혼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혼밥 맛집 베스트 55곳. 이거는 혼밥을 하기에 좋은 맛있는 식당 55군데, 55장소, 55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혼밥도 괜찮은 8가지 이유, 혼밥하기에 좋은, 혼밥이 우리에게 좋은 장점에 대해서 8가지를 설명한다는 말이죠. 또 혼밥 요리 레시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혼밥을 하기 위한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표현들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혼밥이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혼밥과 관련해서 한국의 식사 문화를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의 식사 문화는 근대화 이전과 근대화 이후 그리고 2020년 이후로 크게 변화를 겪습니다. 원래 근대화 이전에 한국의 식사 문화는 혼자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혼자 작은 밥상에 자기의 음식만 올려놓고 각자 자기 상을 가지고 앉아서 먹지요. 그리고 그렇게 잔치가 있는 날이 아니면 모두 다 자기 혼자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혼자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상과 함께 쓰이는 말이 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겸상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마주보고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겸상은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하게 되고요. 또 겸상을 한다는 얘기는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계층이 예전에는 근대화 이전에는 한국에도 양반과 평민 이런 계급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른 계급의 사람들끼리는 겸상을 하는 일이 없고요. 또 어른과 젊은 사람이 겸상을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겸상을 하는 경우는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아주 사랑하는 어린 손자
혼자의 경우는 겸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기본적으로 근대화 이전에 한국의 식사 문화는 독상을 받고 혼자 식사하는 것이 기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혼밥이라는 말이 없고 독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예전에는 혼밥, 독상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한국의 식사 문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대화 이후에 특히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혼자 각자 밥을 차려놓고 먹을 수 있는 시간적인, 물질적인, 공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대화 이후에 한국에서 혼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음식이 부족하니까 조금 있는 음식을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함께 먹게 됐고요. 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근대화가 본격화되면서 각 학교에서, 교실에서 또는 학교 식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함께 단체로 식사를 하게 되고, 군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군인들은 군대에서 일정한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일제히 식사를 하게 됐고요. 또 회사 같은 경우도 정해진 시간에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면서 단체로 같은 시간에 하나의 공간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 내부에서는 밥상 하나에 음식을 올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문화로 6.25 이후에 변했고요. 사회적으로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집단 식사, 학교, 군대, 회사에서 그렇게 집단으로 단체로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화됐지요. 또 각종 식당에서도 한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이익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뭔가 식당에 혼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영향, 근대화로 인한 어떤 우리 생활의 획일화, 이런 것들과도 관련되고, 또 식당 운영의 측면에서 상업적인 이익과 관련해서 혼자 밥 먹는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드물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혼자 밥 먹는 사람은 뭔가 좀 친구도 없고 사회성도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혼밥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고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편견이 생겼고요. 그래서 혼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꺼리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을 방역 차원에서 금지하는 일이 생겼어요. 2년 동안 한국 사회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변화, 생활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한국에서도 이 코로나19가 한국인들의 식사 문화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들, 그래서 혼자 그 식사를 하는 일이 그렇게 어색해지지 않는 분위기로 또 많이 변화가 됐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혼자 식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낯설거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의 이용이 많아진 것도 각자 혼자 식사를 하게 되는, 자기 혼자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혼자 식사하는, 또 각자 자기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혼자 식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한국에서는 혼밥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그런 생각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근대화 이후 2020년 이전까지는 혼밥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부정적인 또는 낯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2020년 이후에는 그냥 혼자 밥 먹는 거, 그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일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에는 혼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편견들이 좀 있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혼밥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식사 문화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 혼밥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없어진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혼밥과 관련된 유행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밥족이라는 것은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혼밥이라는 말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족이라는 말을 설명드려야 할 텐데요. 족이라는 말은 한자에서 온 말이에요. 결의 또는 집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혼밥이라고 하면 혼자 밥 먹는 것이지만 혼밥족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이렇게 복수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리라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비슷한 말인데 혼밥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러는 영어에서 사람을 의미할 때 er을 붙이잖아요. 그것을 응용해서 혼밥에다가 러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사람, 그래서 족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거라면 혼밥러라고 얘기하면 혼자 먹는 사람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또 혼족이라는 것은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결의족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래서 이거는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혼자서 그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 혼자 살거나 혼자 밥 먹거나 혼자 운동하거나 뭐 혼자 일하거나 이런 혼자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을 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혼술은 좀 쉽죠. 혼밥처럼 혼술은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술 마시는 것도 2020년 이전에는 술은 누군가와 함께 마시고 누군가와 하나 되는 뭐 공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술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혼자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혼자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혼술은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혼자 술 마시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혼녀와 혼행은 혼자 여행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여가 되는 거고요. 또 혼자 여행하는 사람 해서 행을 붙이게 되면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혼여와 혼행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말을 그 앞에 혼이라는 말을 붙여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 혼자 여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혼여, 혼행이라고 합니다. 또 혼영은 비교적 많이 쓰이지는 않는 말인데요. 혼자 영화 보는 것을 혼영이라고 합니다. 나 오늘 혼영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 혼자 영화 봤어 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을 짧게 줄여서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하고 그러다 보니까 줄임말로서 이런 유행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혼밥 등과 관련된 문장을 듣고 말하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방법 설명드릴게요. 먼저 저는 자막 없이 표준 속도로 2번 들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듣기를 하시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2번 들려드립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기다리니까 저를 따라서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이번에는 표준 속도로 2번 들려드립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을 하니까 표준 속도로 여러분도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 혼밥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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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혼밥을 해? 얼른 나와. 나랑 같이 밥 먹자. 왜 혼밥을 해? 얼른 나와. 나랑 같이 밥 먹자. 왜 혼밥을 해? 얼른 나와. 나랑 같이 밥 먹자. 왜 혼밥을 해? 얼른 나와. 나랑 같이 밥 먹자. 왜 혼밥을 해? 얼른 나와. 나랑 같이 밥 먹자. 왜 혼밥을 해? 얼른 나와. 나랑 같이 밥 먹자. 혼밥하는 게 이상해요? 혼밥하는 게 이상해요? 혼밥하는 게 이상해요? 혼밥하는 게 이상해요? 자, 여기서 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것이를 줄여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혼밥하는 게 이상해요 라는 말은 혼밥하는 것이 이상해요 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 이제 표준 속도로 연습합니다. 혼밥하는 게 이상해요? 혼밥하는 게 이상해요? 난 혼밥이 편해요. 난 혼밥이 편해요. 난 혼밥이 편해요. 난 혼밥이 편해요. 이 문장에서 난이라는 말은 나는을 줄여서 한 말이에요. 나는 혼밥이 편해요와 난 혼밥이 편해요는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표준 속도로 연습합니다. 난 혼밥이 편해요. 난 혼밥이 편해요. 혼밥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밥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밥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밥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걸이라는 말은 것을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혼밥하는 것을 이라는 말은 혼밥하는 걸 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 이제 표준 속도로 연습합니다. 혼밥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밥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혼밥하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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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밥은 혼자 밥 먹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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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술은 혼자 술 먹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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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족은 뭐든지 혼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혼족은 뭐든지 혼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혼족은 뭐든지 혼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혼족은 뭐든지 혼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혼족은 뭐든지 혼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혼족은 뭐든지 혼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즘은 혼족이 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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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혼밥과 관련된 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혼밥과 관련된 표현들이 쓰인 문장들을 듣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유행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